수학은 이지 훈.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정의가 뭐냐면 x에서 y로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집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무조건 하나씩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점입니다. 이게 x입니다.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얘는 y값입니다. 함수값은 y값입니다. 즉 x, y 순서상 좌표평면에 그려주면 점으로 찍힙니다.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점으로 발생해. 정의역, 치역, 순서로 묶어. 그 점들의 집합이야. 그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래서 직선이나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이면 그래프는 직선이나 곡선이 되는 겁니다. 점들이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무수하게 많아. 모든 실수면 점들이 다다다 찍어지는데 끊기지 않고 무수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선 아니면 곡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딱 3개야. 그럼 대응하는 함수값도 딱 3개죠. 그럼 점이 몇 개 발생해? 3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어때요? 1. 0일 때 0, 1일 때 1. 딱 3개의 점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 정의역의 실수 전체면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찍히겠죠. 똑같은 함수인데. 그죠? 그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찍힙니다. 이렇게 쫙.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도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똑같은 모양새지만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 명심.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에서 1대1 함수가 있겠고 1대1 대응이 있겠고 상수 함수가 있겠고 뭐 항등 함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 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 이것이 참이면 뭐도 참? 대우도 참입니다. 크로스 부정. 그래서 fx가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이건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좀 한번 꼬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냅니다. 이것도 1대1 함수의 정의다. 대우 관계니까.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먼저 물을게요. 함수입니까? 각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됐죠.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까? x값이 다릅니다. 근데 함수값이 똑같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까? x값이 싹 달라. 그때 함수값도 싹 달라.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됐죠? 자, 이건 함수입니까? 야, 1대1 함수입니까? x값 싹 달라. 함수값도 다 달라. 1대1 함수 땡큐입니다. 됐죠? 1대1 함수가 뭔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런 게 없다는 소리지. 함수값이 똑같은 게 없다는 소리지. 1대1 함수는. 오케이? 이제 그래프로 확장합니다. 자, 이거 함수입니까? y는 x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까? x값이 다르면 y값도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x값이 달라. 그런데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잖아. 1대1 함수 아닙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이합. 1대1 함수입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값이 y값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y값을 딱 그었을 때 이렇게 x축의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y값이 똑같은 게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얘는 하나를 딱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건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땡큐. 이거 함수입니까? 절대값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까? y값 딱 그었을 때 똑같은 게 두 개 나오잖아. x값에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수학 1에서 배웁니다. 지수함수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소합니다. x값이 달랐을 때 y값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꺾였으니까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것은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x값 다르지만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입니다. 그때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는 될 수 없습니다. 왜? x값이 달랐을 때 y값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응?
근데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 아니죠. 왜? x값이 달랐을 때 y값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의 특징.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 계속 감소해.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는 1대1 함수다라는 사실 명심.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1대1 대응 들어갑니다.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를 만족합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까? 이합. x값이 다 다를 때 함수가 다릅니다.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왜? 공역은 ABCD인데 치역은 ABC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릅니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이건 함수입니까? 이합. 1대1 함수입니까? 이합. 1대1 대응입니까? 이합. 공역과 치역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프로 확장시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공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면 치역은 이 그래프가 끝도 없이 떨어지고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치역도 모든 실수야. 따라서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1대1 함수가 아닌 것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 공역이 모든 실수, 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으로 확장됩니다. 됐죠? 이거 함수입니까? 이합.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다.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됐죠? 함수입니까? 이합. 1대1 함수입니까? 이합. 1대1 대응인 겁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치역이 양수잖아. x축 위에만 그랬잖아.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근데 공역을 양의 실수라고 제한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함수입니다.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아닙니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함수입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 1대1 대응이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기출예상, 강력 기출예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셨죠?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고 오답률이 높고 x가 k 이상이라고 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이 말은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입니다. 정역에서 공역 가는데 정역과 공역이 똑같아 이거죠. k 이상, k 이상. 그러면 공역은 선생님 y의 범위인데요. y파, y도 k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변수만 바뀌었어. x가 k 이상, 공역도 k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대1 대응은요. x1, x2가 다르면서 함수값도 달라야 돼. 그리고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돼. 즉 공역이 얘잖아. 치역이 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역, 공역, 치역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응? 그럼 이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저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 가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9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x가 3인데 얘가 마이너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정답. 얘가 계속 증가하니까 정답은 K가 3이다. 3 이상 되면 되겠구나. 3이 없잖아. 중간식 나오면 다 이렇게 오답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아니죠. X가 만약에 얘가 X가 3 이상이면 치역은 뭐야?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9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9 이상이 된다고.
얘라며. 치역도 뭐가 돼야 돼? 치역도 y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치역도 같은 거지. 근데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다면 나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어딘가 여기가 K가 있을 것이다. 응? X가 K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 Y도 반드시 K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X가 K 이상이 되면 Y도 K 이상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존재할 것이다. 됐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돼? K, K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나는 저기에다가 X가 K가 되면 즉 쟤는 K제곱 마이너스 6K인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 K가 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7K 이퀄 0이 되어야 한다. K로 묶어줍니다. 그럼 K 마이너스 7은 0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0 오버 K는 7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0,0 0은 어디 있습니까? 3보다 작은 쪽 여기에 0,0이 있겠고 X값과 K값이 똑같은 있겠고 저기에 여기에 7,7이 있습니다. K가 7일 때 함수가 더 7인 게. 그럼 만약에 0,0이면 이 그래프는 대칭축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감소하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때 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만 Y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따라서 내가 만족할 K값은 바로 뭡니까? 7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 7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1대1 대응의 정의를 하셔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이 얘니까 치역도 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이차 함수를 어떻게 따져줄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념 잡으셨죠? 오케이. 자, 이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항등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슉 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보통 I라고 쓰기도 합니다. I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fx인데 I 함수를 하기도 합니다.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갑니다. 정의역이 3개였을 때는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겁니다. fx는 x입니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 fx는 x가 유일합니다.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x값과 y값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역함수와 연결성이 큽니다. 됐죠? 항등함수입니다. 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함수값은 c로 일정입니다. 그래서 x값이 막 변해도 함수값은 b로 일정이야. b로 일정이야.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됐죠? y는 c 하나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치역이 하나야. 무조건 하나만 찍어. 그럼 b로 가는 상수함수고 전부 다 얘는 c로 가는 상수함수입니다. 이것도 상수함수고 전부 다 a로 가더라도 얘도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상수함수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이겁니다. 됐죠? 확인만 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를 배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예상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푸셨죠? 뭔가 이렇게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힌트가 뭐냐면 이거 항등함수지 않습니까?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래요? 요거 g가 항등함수래. 그러면 g4는 뭐가 돼? g4는 자기 자신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4고 f8도 4가 될 것이고 h2도 4가 되는데 여기서 힌트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h함수가. 그럼 h2는 4면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니까 hx는 무조건 4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풀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G8은 8이야. 항등함수니까. 그럼 H4는 뭐야? 얘는 4야 그냥. H4는 뭐야? 4야. 이건 상수함수니까 X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4라고. 그럼 나는 뭐만 궁금해 지금? F2만 궁금한 거잖아. 얘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힌트가 하나 더 있잖아. 다행스러운 게. 그죠? 자 그러면 F8은 4라고 그랬어. 그러면 4 곱하기 F2가 있어. 그리고 F4가 있어. F2도 모르겠고 F4도 모르겠어. 미치겠네? 그때는 그려. 집합 X가 원소가 딸랑 3개라고. 그죠? 그럼 난 F함수는 요 F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그려. 1대1 대응 그리라고. X 2, 4, 8 착. X 2, 4, 8 됐죠? 그때 X에서 X로의 세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줬냐? 힌트를 뭘 줬냐면 F8은 4야. F8은 4야. 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와 4는 각각 서로 다르게 가야 돼. 그때 이 관계를 만족해야 돼. 얘가 같대. 그러면 F4가 뭐로 가야 돼? 8로 가야지. 그렇지. F2가 2로 가야지. 4 곱하기 2를 해주면 F4가 8이 돼서 딱 맞아 떨어지지. 그리고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저 F2는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은 무엇이냐? 정답은 14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즐거움. 여러분도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푸셨죠? 좋습니다.